의외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억을 좀 자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점수에 과신한 경향이 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 첫 번째는 메타 기억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했는지 기억하지 않았는지를 아는 걸 얘기하고요. 메타 기억이 낮을수록 자기 기억에 자신감 있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타 이해는 특히 텍스트를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메타 이해가 낮을수록 내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몇 강인가요? 6강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완공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메타인지가 뭐였죠?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 것까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했는데요. 근데 메타인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하나는 메타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기억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메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저번 강의 메타인지 편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그 0.1% 학생들의 그 실험이 어떤 거였죠? 0.1%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기억력을 테스트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한 거를 제대로 기억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아는 거를 또 테스트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메타인지 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0.1% 학생들의 실험은 바로 메타 기억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타 기억을 보시면 의외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억을 좀 자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확실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 더닝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더닝 교수의 이제 학생들한테 심리학과인 학생들한테 그 암기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암기 시험을 본 다음에 네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을 것 같냐 했더니 점수가 낮은 아이일수록 자기의 기억을 이제 확신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다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가 더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암기 시험에 점수가 낮았던 학생일수록 자기에 대한 기억 능력을 과신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메타 기억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서로 기억력이 맞다. 야, 내가 맞아. 내 기억 확실해. 아니야, 내 기억이 확실해. 그런 걸 거의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친구들이랑 내 기억이 맞네, 네 기억이 맞냐. 그게 뭐 우리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부터 어떤 정보까지. 정보 같은 경우는 옛날 때 지금이야 우리 검색을 딱 치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없었잖아요. 저희 뭐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맞는지까지 아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누가 지식이 맞는지, 어떤 기억이 더 맞는지 아는 것도 오래 걸렸고, 게다가 뭐 그 연인 사이에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부싸움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 기억이 맞다고. 너가 그렇게 했잖아. 내 기억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기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 기억은 이거야.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틀렸을 거잖아요. 그 기억이 다르다는 것은. 근데 각자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 능력이 안 좋을수록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분들 실험에 의하면 메타 기억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보통 메타 기억이 높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별할 수 있을까요? 메타 NG가 높을 때 나오는 것이 그 전략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타 기억이 높을수록 당연히 타고난 전략이 나오고요. 메타 기억 능력이 낮을수록 전략이 당연히 이제 나오지 않을 텐데, 그 우리가 이제 기억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억을 많이 해야 되겠고, 좀 쉬운 것은 이제 좀 기억하는,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좀 적어야 되겠는데, 흥미롭게도 그 우리 대학생들의 학습 난이도와 또 학습 시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플러스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플러스 1.0이면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데, 플러스 0.3은 높다고 보기 힘들죠.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전략적으로 정말로 자기가 정말 어려운 거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쉬운 것은 좀 시간을 적게 하면서 학습 그 시간 배분 전략을 탁월하게는 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플러스 0.3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전략을 잘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 기억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잘못된 전략을 쓰기 시작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복 읽기죠. 반복 읽기는 메타 기억이 낮을 때 많이 주로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반복 읽기를 하면 메타 기억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외우면은 순간적으로 다 이걸 내가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반복 읽으면 외워진 것 같아. 외운 것 같아. 예, 우리 단기 기억 속에만 머물렀기 때문이거든요. 나중에 기억편에 이제 잘못된 기억 전략, 또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 텐데, 아무튼 메타 기억 능력이 낮으면 잘못된 전략을 쓸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 읽기 같은 거 쓰게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암기를 할 때 큰 소리로 암기하고 작은 소리로 암기하면 어떤 게 잘 암기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암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큰 소리로 암기하나 작은 소리로 암기하나 똑같습니다. 그럼 큰 글씨를 보는 거하고 작은 글씨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암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흐린 글씨랑 되게 명확한 글씨랑은요? 흐린 글씨랑 명확한 글씨 어떤 게 더 기억하죠? 답해보세요. 어떤 게 더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안 날까요? 예, 차이가 납니다. 예, 흐린 글씨일수록 기억이 잘 남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메타 기억이 낮으면 잘못된 기억 전략을 이제 쓸 확률이 높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기억 전략을 쓰니까 더더욱 기억력은 떨어지게 되고, 기억 어떤 관련된 시험은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고, 보통 그렇게 한번 피드백 받으면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자기가 좀 과신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메타 기억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 훌륭한 기억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메타 기억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장기 기억을 갈 수 있는 기억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억편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인지가 메타 기억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메타 이해가 있습니다. 메타 이해는 뭘까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걸 얘기하죠. 근데 보통 인지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메타 이해는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글을 읽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너가 그거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메타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걸 또 대학생분들을 위해 놓고 실험을 했을 때 생각보다 메타 이해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똑같이 메타 이해가 떨어진 사람일수록 자기 점수에 과신한 경향이 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이해를 측정하는 것은 뭐 수능처럼 그 지문을 보여줘요. 뭐 지문에는 뭐 지문을 보여준 다음에 문제가 지문을 이해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기억 능력보다 이거를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이해했냐를 보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시험을 본 다음에 답을 적게 한 다음에 너가 쓴 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냐 했을 때 정답을 틀린 사람 중에 거의 60%, 64% 정도가 나의 어떤 정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적은 사람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제 정답이라 확실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타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 이해가 부족하면 뭘 잘 못하게 될까요? 예, 독서를 할 때 좀 이제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독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것이 좀 그 아동들 그 독서의 독서력을 좀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언제 내가 텍스트를 다시 읽어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읽는데 내가 언제 다시 이 문장을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초보 독서가들, 우리 어린이들 독서 능력을 측정할 때 내가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걸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된다는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걸 얘기해요. 내가 이 문장을 모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예, 돌아가는 거죠. 혹은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독서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에 의한 독서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 이해와 독해력, 독서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 메타 이해를 좀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7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예와 아니요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내가 메타 이해가 얼마나 높고 메타 이해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텍스트를 읽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주의를 기울여 읽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읽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독서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돌아가서 읽는가, 이해 못했을 때 세심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는가. 2번, 짧은 단락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이 방금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 보는가, 혹은 글로 요약해 보는가. 네. 3번, 책을 읽을 때 요약 정리된 부분이나 연습 문제를 꼭 푸는가. 4번, 책에 나온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는가. 5번, 자신이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사전이나 검색을 통해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이제 메타 이해가 부족하면 제가 뭐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잖아요. 판단 안 서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귀차니즘이죠. 귀찮아서. 저도 그럴 때 많은데, 대신 귀찮으면 어떻게 된다? 예, 메타 이해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6번, 시험 공부를 할 때 자신이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7번, 읽은 자료들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히 분류해서 정리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타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타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편에, 다음 강의 때 하는 것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기억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했는지 기억하지 않았는지를 아는 걸 얘기하고요. 메타 이해는 텍스트를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메타 기억이 낮을수록 자기 기억에 자신감 있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메타 이해가 낮을수록 내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이제 실험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대학생분들이 이제 그 학습 난이도와 또 시간 배분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플러스 0.3밖에 되지 않다는 거. 그 얘기 뭐냐면 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거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거나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될 때 그에 관련해서 그 난이도 자체도 측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난이도 자체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가 낮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 기억과 메타 이해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잘못된 전략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특히나 메타 기억이 낮았을 때는 반복 읽기랄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효용성이 없는 기억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메타 인지, 메타 기억 또 메타 이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통해서 또 방법을 통해서 메타 인지, 메타 기억, 메타 이해를 다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 때는 어떻게 하면 메타 인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이제 메타 인지 수준을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